자, 35페이지 반응 엔탈피 종류하는 것부터 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잘 들어야 돼. 지금부터. 이제 막 문제에서 쏟아 나오는 얘기도 있어요, 이제. 자, 반응 엔탈피 종류. 이건 뭐 얘기하는 거냐면은, 자, 봐요. 앞으로 공부를 하다가 문제 풀다가 요런 단어를 보게 될 겁니다. 연소 엔탈피, 생성 엔탈피, 분해 엔탈피, 중화 엔탈피, 용해 엔탈피, 이런 단어를 보게 될 거예요. 자, 이때 연소 엔탈피는 연소열, 생성 엔탈피, 생성열. 자, 규칙 아시겠죠? 요 엔탈피를 열로만 바꿔갖고 연소열, 생성열, 분해열, 중화열, 용열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알았지? 이때 이게 말 뜻이 있어요. 말뜻 다 외우는 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자, 그런데 앞으로 이런 단어가 나오잖아? 알았지? 이런 단어가 나오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델타 H 다른 말이야 이렇게 생각해요. 델타 H의 다른 말. 알았는가? 그럼 델타 H라고 하면 되지 뭐 하려고 이렇게 복잡한 용어를 만드냐면은 델타 H인데 이 반응이 어떤 반응이냐에 따라서 이 델타 H의 이름을 달리 붙여주는 것뿐이야. 예를 들어서 연소 반응의 델타 H는 연소 엔탈피라고 하는 거야. 알았지? 연소 반응의 델타 H. 델타 H는 에너지 차이라고 그랬잖아. 에너지 차이. 그럼 연소 반응에서 반응과 생성물의 에너지 차이라는 얘기구나 라는 뜻인 거야. 그럼 생성 엔탈피는 생성 반응이라는 게 있어요. 생성 반응. 이따 배워요. 되게 중요해요. 생성 반응에서 반응과 생성물의 에너지 차이를 생성 엔탈피라고 한다. 됐죠? 분해 엔탈피는 분해 반응에서 반응과 생성물의 에너지 차이, 중화 반응에서는 중화 반응에서 에너지 차이, 용해 엔탈피는 용해 반응에서 에너지 차이. 됐지? 그런데요. 그러면 뭐 하려고 또 이런 용어를 만들어? 그냥 델타 쓰지. 자, 이렇게 할 때는요. 요 델타 H하고 결정적인 차이점이 하나 있어요. 어떤 차이점이냐면 요거 잘 기억해 두세요. 무슨 엔탈피 할 때는요. 잘 봐. 반드시 누구의 무슨 엔탈피, 누구의 연소 엔탈피, 누구의 생성 엔탈피 이런 식으로 요 앞에 단서 조건 하나 달려. 이 엔탈피가 누구 거다라고서 서술하는 꾸미는 문장 하나가 들어와. 무식이 소리냐면 이런 소리야. 수소하고 산소가 반응해서 물을 만드는데 요거 델타 H가 마이너스 57이라고 쳐봐. 이때 요걸 보고서요. 수소의 연소 엔탈피가 얼마냐 하고서 물어보는 질문이 나올 겁니다. 알았지? 그럼 요걸 보고 답을 하면 되는데요. 이거 얼마냐 하고 물어보게 되면은요. 이렇게 답하라는 거야. 이 연소 엔탈피가 델타 H의 다른 말이라고 했잖아. 이 속에 답이 있다고. 알았지? 자, 그러면은 뭐 마이너스 57이 아니니까 아니에요. 이렇게 쓸 때는요. 또 한 가지 제한 조건이 있다 그랬어요. 어떤 제한 조건이냐면 잘 들어. 기준 물질 1몰당 값으로 환산해서 쓰게 되어 있는 단어야, 이거는. 그래서 그냥 델타 H하고 결정적인 차이점이 바로 이거야. 기준 물질이 누군데요? 여기 있어. 얘가 기준 물질이야. 얘 1몰당 값으로 환산해서 쓰게끔 되어 있어. 그러니까 수소의 연소 엔탈피는 무슨 말이냐면 수소 분자가 1몰이 연소할 때 엔탈피, 델타 H라는 얘기인 거야. 알았지? 이 속에는 1몰이 연소한다는 얘기가 숨어 있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개수는 몰수로 생각하라 그랬지? 2몰이 연소할 때 마이너스 57이 572가 방출되잖아. 근데 얘는 1몰당 값이잖아. 이해 간 거요? 그러면 얼마라고 해야 되는 거야? 이걸 반으로 하는 거 마이너스 286으로 해야 된다는 거야. 이해 갔냐? 연소 엔탈피뿐만 아니라 생성 엔탈피, 분해 엔탈피 싹 다 마찬가지야. 무슨 엔탈피, 무슨 열 그러면 기준 물질 1몰당 값으로 환산해서 쓰게 돼 있단다. 알았지? 되게 중요하니까 잘 알아둬.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요. 생성 엔탈피라고 하는 거 이거 볼 거야. 시험 문제 풀어볼 때 생성 엔탈피를 구해야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 생성 엔탈피가 얼마냐고 노골적으로 물어보는 경우도 많고 생성 엔탈피를 구해야지만 풀리는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오늘 배우는 내용 중에 제일 중요한 헬스의 법칙이라는 걸 이해하는데 이게 중요한 개념이니까 잘 알아둬야 된다. 자, 시험에 가서 생성 엔탈피가 얼마냐고 구하는 문제가 나왔어. 알았지? 그럼 생성 엔탈피, 델타 H의 다른 말이니까 에너지 차이잖아. 알았지?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CO2의 생성 엔탈피가 얼마냐? 하고서 물어봤다고 쳐봐. 그러면 이게 에너지 차이인데 누구하고 얘 에너지 차이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맞아? 이런 걸 물어보게 되면은 반드시 자료가 있어. 이게 반응식으로 막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그래프로 막 그려갖고 나오기도 해. 이때 여기 보면은 막 여기 뭐 여러 가지 물질들이 막 써 있어. 그러면 이거의 생성 엔탈피를 구해라라고 한다면은 누구하고 누구의 에너지 차이인지를 먼저 알아야지 그 차이 값을 구할 거 아니야. 그럼 누구하고 누구의 에너지 차이인지는 여러분들이 판단해 줘야 되는 거야. 알았지? 이게 생성 엔탈피니까 생성 엔탈피는 얘하고 누구의 에너지 차이구나 하고 그 누구를 찾아내는데 그럼 어떻게 찾아요? 그러면 그거는 생성 반응식에서 찾아낼 수가 있어. 왜? 생성 엔탈피는 생성 반응에서 반응물과 생성물의 에너지 차이잖아. 맞아? 단, 요 주인공이 1몰 단값을 환산하는 거, 이제 그것만이 델타 H하고 다른 거지. 일반적인 델타 H하고 다른 거지. 요게 생성 반응에서 반응물과 생성물의 에너지 차이야. 자, 머릿속에 이렇게 집어넣어. 생성 엔탈피는 생성 반응에서 반응물과 생성물의 에너지 차이다. 알았지? 원래 교과서 정의는 막 이렇게 돼 있어. 이런 거 됐고 실전에 들어가서는 이게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필요해.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서 외워. 생성 엔탈피는 생성 반응에서 반응물과 생성물 에너지 차이니까 여러분들이 이 생성 엔탈피 얼마냐고 구하라고 하려면 생성 반응식을 니들 만들어서 얘하고 요 반응물하고 얘 에너지 차이구나 이렇게 판단하고 자료에서 끌어내라는 소리야. 알았지? 그래서 생성 반응식 만드는 건 중요하다. 그러면 생성 반응식은 어떻게 만드는 거냐? 생성 반응식은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뭐랑 적어놨는데 잘 봐. 호돈성 물질로부터 어떤 물질이 생성된다. 이게 생성물이야. 호돈성 물질로부터 생성물이 생성된다는 쪽으로 반응식을 쓰게 돼 있대. 이게 무식이 소리냐면 잘라. CH3OH 가지고 한번 해볼게. CH3OH 메탄올이라고 하죠. 이거의 생성 반응식을 써보세요. 그럼 이렇게 하세요. 잘 들어. 화살표 오른쪽에다가 생성되는 놈을 써. 정신 바짝 차려. 이때 여기다 누구를 써야지만 이게 생성 반응식이 되는 거냐면 연소 반응식을 쓰라 그러면 연소? 그러면 O2하고 반응하는 거다. 이때 C가 연소하면 CO2가 나오고 H가 연소하면 H2가 나온다. 이런 규칙이 있잖아. 생성 반응식도 그런 규칙이 있어. 화살표 오른쪽 얘를 쓰고 왼쪽에다 누굴 써야 되냐면 얘를 구성하는 원자 있지. 뭐야? 얘를 구성하는 원자로만 된 톳원소 물질이 있어. 톳원소 물질이 뭐지? 한 종류의 원소교로 되어 있는 거. 한 종류의 원소 기호로만 되어 있는 거. 그걸 톳원소 물질이라고 하지? 그러면 O로만 되어 있는 산소 원자로만 되어 있는 톳원소 물질 누가 있어? O는 O2. 여기다 O라고 쓰면 안 돼. 그래서 O2라고 써야 돼. 설마 아직도 O라고 쓰는 사람이 있는 거 아니겠지? H는 H2. C는 화학원 시간에 배웠지만 C2, C3는 거 안 붙여요. C는 이게 원자 결정돼서 그냥 원소 기호가 화학식이야. C는 C야. 외워라. 알았지? 특히 C 중에서 흑연을 여기다 쓰게 돼 있어요. 알았지? 얘네들이 반응해서 얘가 된다는 형식으로 쓰는 게 바로 생성 반응식의 기본꼴이야. 그러면 마무리합시다. 이제 개수 맞춰줘야죠? 개수 맞출 때는요, 보통 맨 앞에다 1 쓰고 맞추는데 그게 아니고 얘를 기준으로 해서 얘가 주인공이니까. 얘가 1몰이 생성될 때 라고 생각하고 1을 써주고요. 그 다음에 개수를 맞추세요. 그럼 C가 하나면 여기다 1 쓰고요. H가 4개니까 여기다 2 쓰고요. 산소가 하나니까 2를 쓰고. 이게 바로 생성 반응식. 그래서 이거 분수 개수 나오는데 분수 개수 나오면 자연수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꼭 바꿀 필요는 없어요. 안 바꿔도 돼요. 이거 분수 개수 써서 틀리는 거 아니에요. 화학원 시간에는요, 분수 개수 나오면 자연수로 바꿨었죠? 화학원 시간에 개수비는 몰수비다. 그 개수비 자체가 중요했기 때문에 분수 들어가면 골치 아프니까 그냥 바꿔주는 거지 안 바꿔도 틀리는 건 아니야. 특히 얘하고 얘 에너지 차이가 뭐라고? 얘 생성 반응식이죠. 그럼 생성 엔탈피지. 근데 생성 엔탈피는 몇 몰당 값이야? 1몰당 값이죠. 그러면 얘가 1몰당 값이라는 것을 1몰당 값으로 쓸 때 이게 생성 엔탈피가 되죠. 즉 개수가 1일 때 생성 엔탈피가 되는 거잖아. 그러면 이게 생성 엔탈피가 되려면 여기다 1을 써야 되고 그럼 여기가 2분의 1이 나올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분수 개수를 써도 상관없는 거야. 이거 나왔다고 틀렸다고 생각할 필요 없는 거고 반응식을 이렇게 쓴다는 거야. 알았지? 이게 생성 반응식이야. 얘하고 얘는 차이가 바로 얘 생성 엔탈피가 되는 거야. 생성 엔탈피는요. 특별히 여기다가 포메이션의 약자 그래갖고 F를 써주기도 해요. 뭐 중요한 건 아니고.
그렇지? 이건 생성 엔탈피라는 뜻이고요. 잠깐만. 만약에요, 이걸 이렇게 썼으면요. 여기 델타 H는 CH3OOH의 생성 엔탈피다. 맞아요, 틀려요? 아니죠. 생성 엔탈피는 몇몰당 값이라 그랬어. 그러니까 얘는 이게 1몰 생성되는 거니까 되게 중요한 거야, 지금 이거. 얘는 생성 엔탈피 되는 거 맞아요. 하지만 이건 생성 엔탈피가 아니라 곱하기 이 개수에다 n배하면 얘 n배한다 그랬죠? 이 델타 H는 즉 얘하고 얘 에너지 차이는 얘 생성 엔탈피에다 곱하기 한 거. 왜? 요거 1몰당 값이니까. 이해됐냐? 잘 기억해둬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한 번 더 해볼게요. C2H5OH의 생성 반응식을 써볼게요. 그럼 화살표 오른쪽에다 얘를 쓰고 왼쪽에다 얘를 구성하는 원자. O는 O2, H는 H2, C는 여기 이 앞에다 1 써주고요. C는 2, 그 다음에 H는 6이니까 여기다가 3, 산소는 하나니까 여기다가 2분의 1 이렇게 써주면 되고, 이때 얘가 얘의 생성 엔탈피가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어디? NaCl의 생성 반응식 써보세요. 그러면 화살표 오른쪽에 NaCl 쓰고 왼쪽에다 얘를 구성하는 원자로만 된 Cl은 Cl2, Na는요? 금속이죠. 금속도 원소교가 그냥 화학식이니까 여기다 투쓰리 안 붙여주는 거예요. 알았지? Cl은 Cl2라고 써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1 써주고 나트륨 하나니까 하나 쓰고 Cl 하나니까 2분의 1 써주면 이게 NaCl의 생성 엔탈피가 되는 거야. 이해인겨? 그렇게 쓰는 방법 알겠죠? 기본 꼴은 자, 이것도 봐도 호돈소 물질이 화물되는 꼴을 쓰는 거야. 알았지? 이따가 헤세 법칙을 이해할 때 필요한 내용이야. 그리면서 외우세요. 그 다음에 호돈소 물질의 생성 엔탈피 봅시다. 호돈소 물질의 생성 엔탈피는 얼마래요? 이게 뭔 소리예요? 이걸 이해했으면 이건 뭐 사실 너무 당연한 건데, 호돈소 물질은 당연히 생성 엔탈피가 0이겠죠. 뭔 소리야, 씨. 한번 해보자. 수소의 생성 반응식 한번 써볼게. 그리고 수소의 생성 엔탈피 얼마인지 볼게. 생성 반응식의 에너지 차이가 바로 생성 엔탈피잖아. 그렇지? 그러면 생성 반응을 써보자. 화살표 오른쪽에다 수소를 쓰고 왼쪽에다 얘를 구성하는 원자로만, 그럼 H로만 된 물질이 H2잖아. 이거 에너지 차이 있어 없어? 없으니까 당연히 0이지. 호돈소 물질의 생성 엔탈피는 0이야. 이해 갔어요? 빨리빨리 외워야 돼 이거. 그래 뒤에 가서 진짜 문제 풀어. 자, 그런데 예외가 있대. 뭐래 또. 이거 호돈소 물질이죠. 한 종류 원소교로만 됐으니까. 이것도 호돈소 물질이죠. 한 종류 원소교로 됐으니까. 이제 문 닫읍시다. 추워요. 자, 그런데 다이아몬드하고 오존은 이거 생성 엔탈피 0 아니래요. 왜 그런가 봅시다. 자, 다이아몬드 해볼게요. 다이아몬드의 생성 반응식을 써보면 알아요. 그러면 오른쪽에다가 다이아몬드 딱 써주고 왼쪽에다가 이 다이아몬드를 구성하는 원자 C로만 된 이거 누구 써야 돼? 아까 C는 흑연 썼었잖아요. 잘 봐. 이게 옛날 저 화학원에서는 배웠었는데 요즘은 빠져나가는데 동소체라는 게 있어요. 몰라도 돼요. 물어보진 않을 거니까. 동소체가 뭐냐면은요. 한 종류의 원소 기호로 된 한 종류의 원소 기호로만 된 서로 다른 물질. 예를 들어서 산소 원자로만 된 서로 다른 물질 뭐가 있게? O2와 O3 이런 걸 동소체라고 그래요. 둘 다 한 종류로 돼 있죠? 똑같은 한 종류로 돼 있는데 다르죠, 그죠? 그런데 C로만 돼 있는 거 가만있어 봐. 이거 빠졌네요. 동일한 C로만 돼 있는 거 뭐 이게 되게 많아요. 흑연도 있고 다이아몬드도 있고 이거 화학원 시간에 배웠죠. 둘 다 C예요, 화학식 그냥. 근데 이거만 있는 게 아니라 플러렌이라는 것도 있죠. 축구공 모양으로 생겼다는 플러렌도 그것도 C예요. 그 다음에 탄소 나노튜브, 그라핀 그런 것도 있어요. 이거 다 C. 이런 게 동소체예요. 동일한 한 종류의 원소 기호로 만든 서로 다른 물질. 그러고 보니까 말이야. 호돈소 물질 중에는 동소체가 있어. 세상의 모든 호돈소가 다 이런 동소체를 갖는 건 아닌데 갖는 애가 있어. 특히 얘하고 얘. 그러면은
여기 다이아몬드가 올 땐 여기다 누구 써야 돼? 다이아몬드 써야 돼. 흑연 써야 돼. 이 많은 것 중에 누구 써야 돼? 그래서 이런 단서 조항이 달렸어요. 이게 동소체 때문이에요. 동소체가 있을 때는 이렇게 얘기해라. 그 동소체 중에서는 가장 안정한 놈을 쓰게 돼 있대. 다시 얘기해서 C로 되어 있는 물질 중에서 제일 안정한 놈을 쓰는 거야? 그럼 제일 안정한 게 누군데? 이건 외워야 돼요. 그래서. 알았지? 몇 개 안 되니까 몇 개만 외워요. 흑연이 제일 안정해요. 이러면은 이거 안 같은 거죠. 다르지, 그지? 이러면 이건 델타 H가 0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얘는 아니에요. 오존도 마찬가지예요. 자, 산소로만 된 O2하고 O3가 있잖아. 그럼 누구 쓴다? O2를 쓴다. 개수를 쓰면은 2분의 3. 그래서 이것도 0이 아닌 거죠. F는 포메이션, 생성 엔탈피라고 하는 것의 기호예요. 그래서 얘들은 0이 아니다. 알았죠? 선생님이 지금 여러분한테 드린 숙제에는 요거는 지금 안 들어있을 거예요. 알았지? 근데 요거 시험 문제 나오면 정말 치사한 거죠. 잘 안 나오는 건데. 알아두긴 하고요. 근데 얘는 잘 알아둬야 돼. 이거 문제 풀 때 엄숙시도 중요한 거니까 이거. 호돈소 물질은 생성 엔탈피가 0이다 하는 거 잘 기억해 두세요. 알았지? 네. 그다음에 이번에는요. 요것도 생성 엔탈피가 곧 연소 엔탈피가 되는 말. 요거는 저 교과서는 없어요. 문제 풀 때 필요해 갖고 선생님이 정리해 놓은 겁니다. 문제 풀 때 자주 나와서 생성 엔탈피가 곧 연소 엔탈피가 되는 거고 여기 델타 H가요. 생성 엔탈피도 되면서 연소 엔탈피가 동시에 될 수 있는 그런 화학 반응이 있어요. 그렇지? 잠깐만. 생성 엔탈피가 연소 엔탈피가 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다시. 생성 엔탈피는 생성 반응식에서 반응물과 생성물의 에너지 차이야. 단 생성물이 일몰 당일 때. 그럼 연소 엔탈피는 뭐라고 말할 수 있다? 연소 반응에서 반응물과 생성물의 에너지 차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야. 알았지? 단 연소되는 물질이 일몰일 때. 이해 갔냐? 이게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이제 선생님이 쉽게 번역한 거야. 알았지? 그러면 분해 엔탈피는 뭐겠냐? 분해 반응에서 반응과 생성물의 에너지 차이가 되겠지. 단 분해되는 물질이 일몰당일 때. 용해 엔탈피는 용해 반응에서 반응과 생성물의 에너지 차이. 단 용해되는 물질이 일몰당일 때. 이해가 간겨? 네. 그런데 이거 두 개가 같다는 건 뭘 뜻하는 겁니까? 이게 두 개 같으려면 연소 반응식과 생성 반응식이 똑같으면 되는 거죠. 이해가? 생성 반응식에서 반응물 생성물 에너지 차이가 그 생성 엔탈피인데 연소 반응식에서 반응물 생성물 에너지 차이가 그 연소 엔탈피인데 그게 같다는 건 이 두 반응식이 같은 거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게 같은 반응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개는 기억해 두자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볼게요. CO2의 생성 반응식을 만들어 볼게요. CO2의 생성 반응식을 만들어봐라. 그럼 화살표 오른쪽에다 CO2를 땅 쓰고 왼쪽에다 얘를 구성하는 원자로 만든 호돈소 물질 써라. 그럼 C로 만든 놈 누구? 흑연 외워. 그 다음에 O로 만든 거 누구? 오존 아니라 O2야. 외워. 그 다음에 자 CO2가 주인공이니까 여기다 1 땅 쓰고. 그러면 1 들어가죠? 그럼 CO2의 생성 반응인데 이 반응은 흑연의 연소 반응식이기도 하죠. 맞아? CO2의 생성 반응식이면서 흑연의 연소 반응식이기도 하죠. 그래서 여기 델타 H는 C 흑연의 연소 엔탈피라고 해도 되고 CO2의 생성 엔탈피라고 해도 된다 이 말이야. 알았지? 이런 게 또 있다고. H2O의 생성 반응식을 써봐 그러면 화살표 오른쪽에 H2를 쓰고 왼쪽에다 얘를 구성하는 원자로 만든 H는 H2O는 O2야. O3 아니고. 자, 그 다음에 개수 맞출 때 H2O에다 1 땅 쓰고서 그럼 여기 H가 2개 있으니까 1 쓰고 O는 하나 있으니까 1을 쓰고 근데 이게 H2의 생성 반응인데 이건 수소의 연소 반응이기도 하죠. 그래서 여기 델타 H는 H2의 연소 반응이니까 연소 엔탈피도 되고 H2의 생성 반응이니까 생성 엔탈피 된다. 무슨 말인지 알았니? 이 두 가지. 그래서 여기 나오는 숫자를 보고 요렇게도 읽을 줄 알아야 되고 요렇게 읽을 줄도 알아야 된다. 이제 문제 풀면서 확인해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 표준 생성 엔탈피라는 말이 가끔가다 시험에 나올 거예요. 알았죠? 표준 생성 엔탈피를 델타 H, 아까 델타 H 이렇게 하면은 이게 생성 엔탈피라는 뜻이라고 그랬잖아, 그지?
여기다 제로, 이게 제로가 아니고 너트라고 있는 거야. 너트. 알았지? 이때 요거 너트는 뭘 뜻하는 거냐면 25도씨 일기압을 뜻하는 기호야. 아까 화학 반응에서도 표준 상태가 있다고 그랬죠. 똑같은 반응도 온도 압력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니까 똑같은 화학 반응이 온도 압력이 달라지는데 그 온도 압력에 따라서 델타 C가 달라지는데 이게 똑같은 반응을 다른 온도 다른 압력에서 이걸 측정해 갖고 델타 C 표현하면 과학자들이 다른 반응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래서 헷갈리지 않도록 기준되는 온도 압력을 정했고 이게 바로 표준 상태야. 화학 반응 표준 상태. 기체의 표준 상태하고는 달라. 기체는 0도씨 일기압인데 화학 반응 25도씨 일기압이래. 아이 별로 안 중요해. 표준 상태란다. 이때 표준 상태에서 일으킨 반응의 생성 반응식의 에너지 차이, 생성 엔탈피를 표준 생성 엔탈피라고 한대. 근데요, 화학투에서는 표준 상태가 아닌 경우는 시험 문제 못 내요. 그건 전문가들이나 하는 거예요. 유식한 말로 비표준 상태라고 하는데 그 비표준 상태에서 생성 엔탈피 구하는 거 되게 어려워요. 화학투에서는 안 나와. 그래서 앞으로 표준자 나오면 신경 쓰지 마 그냥. 그런갑다 해 그냥. 그냥 표준 생성 엔탈피, 그냥 생성 엔탈피야. 그렇게 생각하면 된단다. 참고. 별로 중요한 얘기는 아니었었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참고. 책에 있어서 그냥 얘기하는 거야. 물질의 상대적 안정성 결론. 표준 생성 엔탈피, 그냥 생성 엔탈피라고 생각하라 그랬지. 표준 생성 엔탈피가 작을수록 안정하다 라는 말이 있어요. 잠깐. 안정하다? 에너지가 낮다, 높다? 에너지가 낮은 거라 그랬지. 알았지? 잘 봐요. 이거 우리 아까 했던 그림이죠. H2O 수증기하고 H2O 물하고 누가 엔탈피 에너지가 작냐면 물이 작아요. 그럼 요거는 안정한 거죠. 알았지? 근데 잘 봐라. 똑같은 원소로부터 생성되는 두 물질. 수소, 산소로부터 수증기하고 물이 생기잖아요. 알았죠? 같은 원소로부터 여러 가지 다른 화합물이 만들어질 때 이때 표준 생성 엔탈피, 표준자 지워버리고 생성 엔탈피가 작을수록 잠깐만. 요거 생성 엔탈피 얼마냐면은 자, 요거는 잠깐만. 요거 저 반응 엔탈피 얼마냐면은 요게 마이너스 286이야. 근데 요건 얼마냐면은 마이너스 24이야. 알았지? 자, 근데 여기 마이너스를 붙이면 말이죠. 크기를 반대로 생각하는 거 아시죠? 마이너스가 없을 때는 얘가 더 큰 거죠. 근데 마이너스를 붙여버리면은 이게 더 작은 거죠. 맞아요? 다시 얘기해서 지금 여기 생성 엔탈피가 이게 더 작죠, 지금. 이게 더 작다는 게 무슨 뜻이냐? 마이너스의 절대값이 더 크다는 거지. 그러면 얘로부터 더 밑으로 내려간다는 얘기잖아. 더 아래쪽으로. 그럼 더 아래쪽에 있다? 에너지가 더 낮다, 더 안정하다. 무슨 말인지 알았어? 얘는 그렇게만 한다. 이거 문제 나오는 경우는 없어요. 이제 책에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였고. 그 넘어가, 얘는 그렇게. 자,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서 분해 반응식과 분해 엔탈피, 얘는 중요해요. 자, 생성 반응식의 반응물과 생성물의 에너지 차이가 생성 엔탈피잖아, 그지? 그럼 분해 반응식의 반응물과 생성물의 반응물과 생성물의 에너지 차이는 뭐다고? 분해 엔탈피. 단 분해되는 게 일몰단 값이야. 알았죠? 자, 이때 분해 엔탈피를 구하라는 문제가 또 가끔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뭘 구해본다? 분해 반응식을 빨리 만들어 봐야겠죠. 그럼 분해 반응식은 어떻게 만드는 거냐? 기본 꼴이 이렇게 생겼대요. 우리 아까 봤던 생성 반응식과 어떤 관계 있어요? 완전 거꾸로죠. 그지? 다시 얘기해서 생성 반응이 뭐예요? 역반응이에요. 그래서 CH3OH의 분해 반응 써봐라 그러면은 화살표 오른쪽에다가 분해되는 물질 화합물 쓰고 오른쪽에다 얘를 구성하는 원자로 만든 호소성 물질 막 써나가라는 얘기인 거야. 이해 갔죠? 그래요? 그러면 분해 엔탈피는 생성 엔탈피와 어떤 관계 있어요? 크기 갖고 부호 반대죠. 역반응의 델타 H는 크기 갖고 부호 반대라고 했었죠. 아까. 알지? 크기 갖고 부호 반대. 얘가 중요해. 분해 엔탈피는 생성 엔탈피에다가 마이너스 붙여줘라. 관계 이해 갔나요? 오케이.
기억해 두도록 하고요. 자, 이제 오늘 수업 시간의 하이라이트. 여태까지 모든 얘기는 이것 때문에 배웠다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이게 뭐 하는 거냐면 지금부터 이거 측정하는 거 할 겁니다. 알았지? 4가지 있다고 그랬어요? 5가지가 있다고 했었어요. 그 중에 하나는 이미 화원 시간에 배웠어요. 열량계를 통해서. 열량계는 반응열, 출입하는 열을 측정하는 거지. 델타 측정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뭐라 그랬죠? 델타 H하고 반응열 Q는 크기하고 부호가 반대죠. 알았지? 그래서 반응열을 통해서 델타 H를 측정할 수 있는 거죠. 델타 H는 반응물과 생성물의 내부 에너지 차이예요. 반응열은 밖으로 나오는, 밖에서 들어오는 출입하는 열을 얘기하는 거고. 알았지? 그럼 두 개는 크기가 반대니까 열량계를 통해서 반응을 측정하면 얘를 측정할 수 있는 거죠. 자, 요렇게 하나가 있는데 이건 화학원에서 배운 거고요. 근데 이 열량계로 델타 H를 측정할 수 있는 반응이 세상에 수천만 가지 화학 반응이 있는데 이 열량계 갖고는요 수 100개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걸로 델타 H를 측정할 수 있는 반응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렇죠? 반응은 억수로 많은데 얘 갖고 측정할 수가 얼마 안 된다? 그럼 당연히 다른 방법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그 다른 방법을 찾아냈어요. 누가? 헤스라는 양반이. 이게 사람 이름이에요. 이 사람이 법칙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법칙을 이용해서 이 델타 H를 측정을 할 거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델타 H는 생성물의 H, 엔탈피에서 반응물의 H, 엔탈피 빼면 되는데 절대값을 구할 수 없으니까 지금 이 사단이 난 거야. 그래서 다른 방법, 간접적인 방법을 이용하다 보니까 지금 복잡해지는 거야. 자, 그럼 이제 여기서 4가지가 있는 거예요. 이건 너무 어려워갖고 화학원에서는 이걸 할 수가 없었던 거야. 알았지? 자, 그러면 헤스의 법칙, 일명 총열량 불변의 법칙이라고 하는 요 헤스의 법칙 하는 거 보도록 합시다. 일단 헤스의 법칙은요, 뭐 이런 게 줄줄줄 외워봐야 의미는 없죠. 뭐 서술형에서 이거 쓰라고 하는 문제는 안 나올 거니까. 이제 무슨 뜻인지 의미만 알면 됩니다. 자, 반응 엔탈피는 반응물의 종류와 상태, 생성물의 종류와 상태. 아마 만자가 없는 사람 있을 거예요. 없는 사람 집어넣으세요. 상태만 같으면 반응 경로와 관계없이 일정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무식이 말이냐 이것이 말이냐 발이냐 이게. 자, 요거를 이해시키기 위해서요. 고등학교 과정에는 없는 대학 들어가서 아마 일반학 시간에 배울 것 같은데 대학 들어가 일반학 시간에 이거 또 배울 겁니다. 여기. 그때 가면은요. 상태함수라는 용어를 배우게 돼요. 자, 상태함수 외우는 거 아니야? 그냥 구경만 해. 자, 상태함수. 이 세상에는요. 상태함수라고 불리는 물리량. 자, 물리량 어떤 숫자를 얘기하는 거니까 어떤 숫자가 있다? 가만 있어봐. 세상에 어떤 숫자에는 벡터인 숫자도 있죠. 벡터는 뭐야? 크기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숫자에 방향도 포함하는 숫자. 그래서 크게 같다 하더라도 방향이 다르면 달라지는 숫자. 그게 벡터잖아. 대표적인 게 누구냐면 흰. 오른쪽 방향이냐 왼쪽 방향이냐 크기는 같다 하더라도 방향 다르면 다른 거잖아 이게. 알았지? 그런데 이런 벡터 말고 상태함수라는 숫자가 있어요. 있죠? 이때 상태함수로 불리는 물리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요. 이게 경로하고는 상관없대요. 오직 상태하고만 처음 상태, 마지막 상태하는 상태하고만 관련이 있는 물리량을 우리는 상태함수라고 불러요. 여러분들은 상태함수라는 용어를 들어본 적, 배운 적 없지만 벌써 상태함수 몇 가지를 알고 있고 배웠어요. 대표적인 게 누가 있냐면 물리 시간에 배웠던 것만 생각해 봅시다. A에서 B까지 어떤 물체가 이동한다고 했을 때 이동할 수 있는 경로는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겠죠. 맞아요? 그런데 어떤 경로를 통해서 가든지 간에 꼭 같은 건 하나 있어요. 이동거리는 경로에 따라 다르죠. 이동거리는 경로에 따라 다르죠. 경로하고 무관하지 않지. 그러니까 이동거리는 상태함수가 아닌데 어떤 경로를 통해서 가든지 간에 같은 거 꼭 하나 있어요. 뭐는 같게? 직선거리 뭐라 그러죠? 변이는 같죠. 변이가 상태함수예요. 서울에서 부산을 갑니다. 경부고속도로 타고 그냥 다리도 쭉 가는 방법이 있고 광주 들을 때 가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도 변이는 똑같다는 거죠. 알았지? 이런 게 상태함수고요. 그렇게 따지면 또 있어요. A에서 B까지 올라가는데 어떤 경로를 통해서 가느냐
에 따라서 경로에 따라서 이게 이동한 거리는 달라지지만 어떤 경로를 통해서 가든지 간에 꼭 같은 게 하나 있지. 뭐? 올라간 수직 높이는 똑같잖아요. 알았지? 그럼 또 있다요. 잘 들어요. A의 위치 에너지와 B의 위치 에너지의 차이값. 얘는요. 어떤 경로를 통해서 가든지 간에 위치 에너지 차이값은 같죠. 맞아요. 이해 갔어요? 이런 것들이 상태함수죠. 경로하고 무관하죠. 처음 위치, 나중 위치. 여기서 상태는요. 여기서 여기 물리학적으로 위치. 여기서 위치예요. 얘만 결정되면 이건 경로하고 상관없는 거. 그런데 얘네들이 달라지면 여기 변이가 뭐 이렇게 나중 위치가 이렇게 바뀌었다. 그럼 변이 달라지잖아요. 여기 위치가 뭐 여기로 바뀌었다 그러면 요거 달라지죠. 그죠? 그지? 상태가 달라지면 달라지는 거. 그죠? 경로하고는 무관하고 그런 게 바로 상태함수다 하는 거고요. 자, 이때 요거 위치 에너지 변화량에서요. 위치를 빼고 에너지 변화량 있죠. 에너지 변화량은 본질적으로 다 상태함수예요. 어떤 에너지인지 간에. 에너지 변화량은 그러면 우리는 지금 뭐 이야기하고 싶냐면 이거 얘기하고 싶잖아. 이것도 결국은 에너지 차이값이죠. 에너지 변화량이죠. 그래서 얘도 상태함수다 그런 얘기야. 지금까지는 물리학적인 예를 들었는데 지금부터는 화학적인 예를 들어볼게. 잘 봐. 흑연이 연소해서 탄소가 연소해서 CO2가 된다고 쳐봐. 이때 이거 탄소 원자 하나당 산소 원자가 두 개가 붙어갖고 CO2가 되는데 이때요. 얘가 C가 CO2가 될 때 여기 산소가 두 개 뚝 붙어갖고 CO2가 되는 이런 반응의 경로가 있고 또 다른 경로가 뭐냐면은 이게 산소 원자 하나 붙어갖고 CO가 되었다가 여기 CO에 또 하나의 산소가 붙어서 CO2가 되는 이런 반응 경로가 있어요. 실제로 CO2는 두 가지 경로를 통해서 다 만들어져요. CO가 만들어지는 걸 불완전 연소라 그러죠. 이건 완전 연소고요. 중간에 CO가 잠깐 나타났다가 CO2로 가는 그런 경로도 있는 거야. 알았지? 근데요, 얘들아, 해봐. 여기 C에서 완전 연소되었고 CO2가 되는 이 반응의 경로를 통해서 C가 CO2가 됐을 때 C하고 CO2의 에너지 차이 델타 H와 여기 CO가 되었다가 CO2가 된다는 이 반응의 경로를 통해서 C가 CO2가 됐을 때 C하고 CO2의 에너지 차이 델타 H는 어떻게? 이게 뭐 장난하나? 어떤 경로를 통해서 가든지 간에 C가 CO2가 됐잖아. 델타 H는 내부 에너지 차이잖아. 그러면 똑같은 CO2가 만들어지면 어떤 경로를 통해서 가든지 간에 똑같은 CO2가 만들어지면 당연히 에너지 차이는 같을 거 아니야. 너무 당연한 얘기지. 이게 그 얘기야. 이래. 반응물의 종류와 상태, 생성물의 종류와 상태. 그러니까 시작과 끝이 같으면 경로와 상관없이 델타 H는 같다고. 맞냐? 아하. 그렇구나.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근데 그게 뭐 어쩌라고요? 아니 이걸 가지고서 어떻게 델타 H를 구하는 거냐고요. 잘 봐요. 헤스가요. 요걸 알아냈어요. C하고 CO2 에너지 차이를 델타 H1이라고 할게요. 이때 이거 두 번째 반응 경로에서 C와 CO의 에너지 차이도 있겠죠. 그걸 델타 H2라고 할게요. CO와 CO2 에너지 차이도 있겠죠. 이걸 델타 H3라고 할게요. 요 세 개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하고서 이걸 측정해 보았더니 야, 여기 C라고 하자. A하고 C의 위치 에너지 차이와 B하고 C의 위치 에너지 차이를 이거를 더하면 A하고 B의 위치 에너지 차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요거 델타 H2하고 3를 더하면 이게 되더래요. 이걸 측정해냈어요. 여기 적어놨어요. 알았지? 아, 그래? 아, 그러면 이걸 통해서 델타 H를 구할 수가 있겠군. 네? 잘 봐요. 이게요, 깡패론이에요. 응? 경로하고 무관하다고? 경로하고 무관하다고. 그러니까 어떤 경로를 통해서 가든지 간에, 반응물과 생성물 H는 같은 거야. 알았죠? 특히 이걸 잘 기억해. 잘 봐요. 경로하고 무관하면요, 어떤 경로를 통해서 가든지 간에 같으니까 가상의 반응 경로를 통해서 반응물이 생성물이 됐다고 해봐요. 그렇게 가상의 반응 경로를 통해서 생성물이 되었다고 했을 때 반응과 생성물의 에너지 차이가 실제 반응 경로를 통해서 만들었을 때 반응물과 생성물의 차이가 똑같겠죠. 경로가 무관하니까. 아, 그러면 이걸 이용해서 열량계를 이용해 갖고 델타 H를 구할 수 있는 반응의 델타 H를 구할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C가 CO가 되는 반응 한번 생각해봐. 여기 산소 원자가 붙어서 이런 걸 불완전 연소라 그러지. 이 단순한 반응에 델타 H를 열량계로 못 구해요. 왜요? 불완전 연소는 실수로 일어나는 거야. 실수로 한두 원자는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일몰계를 통째로 다 실수를 일으킨다? 100점 맞는 것만큼 어려운 게 뭐예요? 빵점 맞는 거죠. 정답을 알아야 피해 다닐 거 아니에요. 한두 개 실수는 가능한데 한꺼번에 다 실수하는데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열량계로 측정 안 돼. 즉 이거를 불완전소 시키려고 집어넣잖아. CO만 생기는 게 아니고 막 C도 생기고요. CO2도 생기고요. 뭐야 이런 게 생기면 얘하고 연화차를 정확히 구할 수가 없는 거잖아. 못 구한다는 거야. 그래서 그럼 이거 어떻게 구하는 거라고요? 자, 나는 얘하고 얘, C하고 CO의 연화차를 알고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라고. 말도 안 되는 가상의 반응 경도를 만들어 보라고. 어떻게? CO2 되었다가 CO가 된다는 가상의 반응 경로를 통해서 CO가 됐다고 했을 때 C하고 C의 에너지 차이는 실제 반응 경로를 통해서 CO가 됐을 때 에너지 차이가 똑같다는 거야. 알았지? 선생님, CO는 실제 이렇게 안 만들어집니까? 네, CO, 일산화탄소는요. CO2 됐다가 CO가 되는 그런 경로를 통해서는 안 만들어져요. 사실 이 반응은 일어날 수 있는 반응이긴 하지. 근데 이렇게는 안 만들어진다는 거야. 그렇게 만든 CO는 없어요. 근데 이렇게 해서 CO가 된다고 했을 때 잘 들어. 이거 쓸 거야. 이때 이 두 번째 경로에서 얘하고 얘 에너지 차이를 델타 H2라고 합시다. 얘하고 에너지 차이를 델타 H3라고 합시다. 그러면 요걸 델타 H1이라고 하면 얘하고 에너지 차이는 얘 에너지 차이와 얘 에너지 차이를 더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거 열량계를 못 구하는데 굳이 열량계 막 그냥 억지로 구겨 넣어갖고 구하려고 고민하지 말고 얘 에너지 차이, 얘 에너지 차이를 구해서 그냥 더해. 그럼 차라리 얘 에너지 차이를 구하는 게 낫겠지. 그럼 이거 에너지 차이를 뭔가인데요? C가 CO2 되는 건 이거는 C가 연소하는 반응이잖아요. 얘가 뭔데요? 연소하는 반응의 반응물과 생성물 에너지 차이 C하고 CO2 에너지 차이가 뭔데? C의 연소 반응이니까 C의 연소 엔탈피예요, 이게. 얘 에너지 차이? 그 다음에 얘하고 에너지 차이 이건 뭐야? 이건 뭘까요? 잘 봐. 이렇게 되는 반응은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되는 반응은 알아요. 역반응 뭐지? CO에 산소가 붙어서 CO2 되는 거죠. 그럼 CO가 뭐 되는 거지? 연소되는 거잖아. 그러면 연소되는 반응의 반응물과 생성물의 에너지 차이니까 연소 엔탈피가 되겠죠. 즉 CO가 연소되는 반응에 이 거꾸로 반응이 그럼 CO의 연소 엔탈피가 되는데 나는 이 반응에 엔탈피가 필요한 게 아니고 이 반응이 필요한데? 근데 이 반응과 거꾸로 반응이죠. 역반응이지. 역반응의 델타 H는 크게 고 반대라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이 반응이 CO가 CO2 된 반응의 반응 엔탈피가 CO의 연소 엔탈피라면 나는 그 거꾸로 반응이 필요하다. 그럼 여기다 뭐 갖다 붙이면 돼? 그러면 요거는 CO의 연소 엔탈피 구해갖고 마이너스 붙인 다음에 더해주면 되잖아요. 라고. 그러니까 빼란 얘기인 거죠. 그런데 그럼 C의 연소 엔탈피와 CO의 연소 엔탈피는 구할 수 있습니까? 네, 이건 훌륭히 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얘를 알고 싶어? 그럼 얘하고 얘 구해갖고 여기서 이거 빼자. 그럼 지금부터 이거 구할까요? 아니, 또 안 구해도 돼요. 왜 안 구해도 돼? 이미 선배 과학자들이 다 구해놨어요. 어디 있는데요? 화학책 맨 뒤에 보면, 선생님 책은 없지만 화학책 맨 뒤에 보면 부록이라는 게 있어요. 모든 화학책은. 거기에 보면 얘네들의 값이 다 적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걸 실험실 가서 열량계 갖고 하려고 하지 말고 실험실에 가는 게 아니라 도서실에 가서 화학책 맨 뒤를 딱 펼쳐놓고 앉아가지고 연습장에다가 가상의 반응 경로를 생각하는 거예요. 얘가 되는 가상의 반응이 뭐가 있을까? 그걸 만들어서 부록편에 가서 가상의 반응 경로상에 들어있는 반응물, 생성물의 에너지 차이를 찾아서 더하거나 빼거나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구하라고 헬스가 얘기해 준 거야 라고 내가 깨달았어요. 뭔 소리냐고. 이게 책에 없는 말이에요. 이거 되게 어려워요. 처음에 나도 못 알아서 뭔 말인지. 책에 맨날 이러고 나와요. 그리고 문제 풀려니 하나도 안 풀려요. 무슨 말인가 알고 봤더니 이 얘기더라고. 다 적어놨어요. 델타 H는 경로와 상관없는 물리량, 상태함수이기 때문에 가상의 반응 경로를 만들고 가상의 반응 경로상에 에너지차 델타 H를 더하면
내가 구하고자 하는 반응의 델타 H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뭘 만들어야 돼? 이걸 만들 생각을 해야 되겠죠? 알았지? 아니, 그것도 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선배 과학자들이 다 해놨더라고. 자, 실제로 화학자들이 자주 사용하는 가상의 반응 경로가 있습니다. 은혜 중요해라. 헬스의 법칙은 또 왜 얘기했습니까? 얘 때문에. 자, 요거 그저 37페이지 나와 있어요. 오늘의 하이라이트. 잠깐만요. 그렇다고 또 이걸 외우라는 게 아니고요. 얘입니다. 내가 아까 델타 H 구하는 방법 4가지 있다고 그랬지? 여기서 한꺼번에 3가지가 쏟아 나올 거예요. 알았죠? 자, 요 얘기는 요거를 위한 예비론이니까 얘를 잘 알아두세요. 여기 문제는요, 요걸 기억해뒀다가 이거 입각해서 식을 세우세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숫자를 막 집어넣고 답을 찾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못 세우더라고, 이 식을. 알았지? 이게 책이 없어요. 보통 아이들이 이게 식을 못 써요. 나도 처음에 그랬어요. 근데 헬스 법칙의 본질이 뭐니까 그러니까 식이 이렇게 나오겠구나 정리하는 겁니다. 잘 들어. 반응물이 생성물 될 때 반응물 생성물 NH의 델타 H는 이렇게 구해. 가상의 반응 경로를 통해서 생성물이 됐다고 했을 때 가상의 반응 경로상의 반응물과 생성물의 NH를 더하면 된다. 잘 봐. 실제로 화학자들이 자주 사용하는 가상의 반응 경로. 첫 번째, 반응물이 호돈소 물질 됐다가 생성물이 된다는 가상의 반응 경로를 이용합니다. 그죠? 뭔 얘기야? 자, 예를 들어 볼게요. C2H6가 C2H4H2가 되는 반응에 델타 H를 구하고자 한대요. 이때 이 델타 H를 구할 때 가상의 반응 경로를 이용할 거야. 실제는 이렇게 되는데 얘가요, 호돈소 물질 되었다가 다시 생성물 된다라는 가상의 반응 경로. 그럼 호돈소 물질이 뭐더라? 얘를 구성하는 원자로만 된, 한 종류로 원자로만 된 물질. 그게 호돈소 물질이죠? 아까 생성 반응, 분해 반응하면서 얘기했었어요. 즉, 흑연과 그 다음에 H로만 된 호돈소 물질은 H2예요. 알았지? 그래서 얘가 요렇게 되었다가 요게 되었다. 라고 가상의 반응 경로를 꾸미라는 거야. 실제 반응이 이렇게 일어나니? 말도 안 되는 거지. 일어나지 않지. 이렇게 일어난다고 했을 때 그때 요 경로상에 들어있는 반응물과 생성물의 에너지 차이를 더해갖고 구해라는 얘기야. 알았죠? 잠깐만요. 근데 왜 이런 가상의 반응 경로를 자주 이용하나요? 왠지 알아요? 이 가상의 반응 경로를 이용해서 얘를 구하려면 이하고 에너지 차이 구해야 되죠. 이하고 에너지 차이 구해야 되죠. 알았지? 근데요, 이런 가상의 반응 경로를 이용하는 이유는 이거 에너지 차이를 이미 구해놨거든요. 부르편에 있어요. 알았지? 그러니까 이걸 쓰는 거야.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뭐만 할 수 있으면 되느냐? 자, 이걸 델타 H1이라고 했을 때 이하고 에너지 차이 델타 H2라고 합시다. 이하고 에너지 차이 델타 H3라고 합시다. 이게 뭔지만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이것만 찾을 수 있으면 식을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알았지? 그럼 이게 뭡니까? 잘 봐. 이거 뭐 되는 거야? 화합물이 호돈소 되는 거죠. 이런 걸 무슨 반응이라고 한다 그랬다 아까? 잠깐만. 호돈소가 화합물 되는 게 무슨 반응이었어요? 생성 반응이었지. 그럼 거꾸로 화합물이 호돈소로 되는 게 분해 반응이었죠. 그럼 이게 C2H6가 분해되는 반응이니까 분해 반응식의 반응물과 생성물의 에너지 차이를 뭐라고 한다고? 분해 엔탈피라고 한다고 그랬죠. 결국 얘는요, 요 델타 H2가요, C2H6의 분해 엔탈피야. 알았지? 그 다음에 요 놈의 새끼가 요거 되는 거. 그러면 요 호돈소가 C2H4 되는 거니까 요게 이렇게 되는 반응은 C2H4의 생성 반응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맞아? 그런데 여기 호돈소 물질이 두 갈래로 갈리는 거죠. 하나는 C2H4가 되는 반응과 하나는 H2가 되는 반응 두 갈래로 갈리는 거야. 그게 동시에 일어난 거야. 그러면 이 반응은요, C2H4가 되기도 하고 H2가 되는 거니까 C2H4의 생성 반응과 H2의 생성 반응을 합해놓은 거예요. 그럼 에너지 차이가 뭡니까? C2H4의 생성 엔탈피와 H2의 생성 엔탈피를 더한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델타 H2는. 델타 H3는. 이해 갔어요? 그럼 요거를 더해주면 얘가 되는 거지.
가상의 반응 경로상의 에너지 두 개를 더하면 내가 원하는 델타시 되는 거니까 이게 식이야. 이걸 만들어내라고. 이걸 못 세웠고 문제를 못 풀더라고. 선생님, 그럼 이거는 얼마인지 어떻게 합니까? 이건 문제에서 줘요. 그럼 찾아 넣기만 하면 되는 거야. 이해 갔는가? 이런 게 책에 깔끔하게 정리가 안 돼 있어갖고 어려워하더라고. 알았지? 자, 그런데 불호편에 가서 그럼 이제 C2H6 분해 엔탈피, C2H4의 생성 엔탈피, 이거 얼마니? 이건 불호편에 없죠. 호돈성 물질은 생성 엔탈피가 0이니까. 그래서 이걸 찾으려고 할 필요가 없지. 없는데 뭘? 0이니까. 그래서 이런 거 외워줘야 돼. 이건 0이구나. 그러면 빼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불호편에 가서 C2H4의 생성 엔탈피 찾았더니 있더라 이거야. 이 새끼는 분해 엔탈피를 찾으려 했더니 없어. 안 나와 있어. 불호편에 갔더니 아예 분해 엔탈피라는 코너 자체가 없는 거야. 왜 그럴까요? 분해 엔탈피 코너를 만들 필요가 없었죠. 종이 낭비지. 분해 엔탈피는 뭐가 똑같은데? 생성 엔탈피에 마이너스 붙인 거니까. 즉, 얘 분해 엔탈피 찾으려면 생성 엔탈피 코너에 가서 얘 생성 엔탈피 찾아갖고 마이너스를 딱 붙여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시험 문제에서 그래서 생성 엔탈피만 나와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 갔어요? 알았죠? 자, 정리합니다. 지금까지 했던 얘기 몰라도 좋아. 몰라도 좋은데 이건 외워. 잘 봐. 결론이 뭔지 알아? 생성 엔탈피 가지고 델타 H를 구할 수 있다는 거야. 생성 엔탈피만 가지고. 누구의? 반응물과 생성물의 생성 엔탈피를 갖고 구할 수 있다는 거야. 헬스 법칙에 의하면. 딴 거 신경 쓰지 말고 그럼 생성 엔탈피를 구하는데 어떻게 구하는지 그거에 집중을 해서 그걸 외워. 생성 엔탈피 갖고 구하는데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잠깐만. 반응물의 생성 엔탈피에다 마이너스 붙였네요. 그도 그럴 것이 이건 분해 반응이니까 이거 생성 반응의 역반응이니까 알았지? 그래서 생성 엔탈피에다 마이너스 붙였고요. 생성물의 생성 엔탈피는 그냥 더하고 있죠 지금. 호돈선은 당연히 0이고요. 그런데 여기다 마이너스 붙였다는 건 무슨 뜻이죠? 생성물의 생성 엔탈피에서 반응물의 생성 엔탈피를 뺐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구나. 잘 봐. 생성 엔탈피를 이용해서 델타C를 구할 때는 생성물 거에서 반응물 걸 빼세요. 원래는 원래 더하는 건데 이게 분해 반응이라서 생성 반응, 역반응이라서 생성 엔탈피 마이너스 붙인 거니까 뺀 효과가 나타나는 거야. 빼세요. 알았지? 뭐에서 뭐 빼라고? 이거 외워. 뒤에서 앞에 거 빼는 거야. 생성물의 생성 엔탈피에서 반응물의 생성 엔탈피 빼세요. 알았지? 이거를 어떤 학생한테 가르쳤더니 이 학생이 이렇게 외우더만. 생생 N 반생 N 이렇게 외우래요. 생생 N 반생 N. 이거 통째로 다 외우라 그랬거든. 외워. 하나 더. 이건 뭔가요? 합, 시그마 합이야? 왜 합했나요? 야, 아까 이거 원래 더하는 거였었잖아. 왜? 얘로부터 이거 되는 반응과 이거 되는 반응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니까. 여기 에너지는 두 반응의 생성 엔탈피를 합한 거예요. 알았지? 근데 호돈소라서 0인 것 뿐인 거지. 원래 여러 개 있으면 합하는 거야. 이 시그마 얘는요.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 분자가 있을 때는 여러 분자를 합하세요. 알았지? 하나 더. 얘야. 생성 엔탈피는 몇 몰당 값이니? 1몰당 값이죠. 오늘 한 10번도 더 넘게 했던 것 같아요. 1몰당 값이죠. 근데 여기는 지금 다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여기는 3이 나왔다고 쳐봐. 그럼 이거 2몰이 반응했다는 거 아니야. 근데 생성 엔탈피는 1몰당 값이잖아. 그럼 어떻게 해주게? 곱하기 2 해줘야 돼. 얘는 곱하기 3 해줘야 돼. 다시 얘기해서 개수가 1이 아니면 개수를 곱해주세요. 까지 포함하는 거야. 이해인겨?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생성 엔탈피 이용해갖고 델타C 구하는 거 많이 나와요. 이거 식 세울 수 있어야 돼. 그런데 이제 이런 자료 나오면 대입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요. 이 생성 엔탈피 갖고 세상의 모든 반응의 델타C를 구할 수가 없었어요. 이유는 세상에 수천만 가지 물질이 있는데 과학자들이 구해낸 생성 엔탈피는
수천 개밖에 안 되더래. 그 물질 중에서. 그러면 이거 갖고 델타 H를 구하는데 한계가 있는 거죠. 수천만 가지 중에서 수천 개의 생성 엔탈피밖에 모르니까 이거 갖고 못 구하는 게 있는 거죠. 그럼 다른 방법이 필요한 거지. 또 찾아냈어요. 자, 그래서 두 번째 과학자들이 자주 사용하는 가상의 반응 경로, 얘가요. 이거 됐다가 이거 된다는 가상의 반응 경로. 말도 안 되죠. 어떻게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되니? CO2 됐다가 H2 된다고? 이렇게는 안 돼요. 근데 이렇게 됐다고 쳐보자고. 그럼 왜 이렇게 됐다고 가상의 반응을 세웁니까? 이유는 단순해요. 이런 가상의 반응 경로를 이용해서 델타 G 구하려면 얘하고 얘 에너지 차이, 얘하고 에너지 차이를 알아야 되잖아요. 측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다 측정해 놨거든요. 그럼 얘하고 에너지 차이가 뭔지만 알면 되겠네요. 뭡니까? 뭐 한 거예요, 이게 지금? 연소한 거죠. 그러므로 얘하고 얘 에너지 차이는 C2H6, 어이구, 이는 뺍시다. C2H6의 연소 반응의 에너지 차이가 되는 거니까 뭐가 된다? 연소 엔탈피는 부호편에 있어요. 시험에 나오면 나올 겁니다. 알았죠? 근데 이건 뭐예요? 이거 무슨 반응입니까? 네, 이거는 모르겠으나 이거는 알아요. 아, 이거 아까 했던 거네요. 얘가 이렇게 되는 거 뭔데요? 연소 반응입니다. CO2가 C가 2개 있으면 CO2 2개 나오죠? 수소가 4개 있으면 H2O가 2개가 나와요. 그죠? 그래서 수소 혼자 4개 나오고 여기 또 연소하면 또 H2 하나 생기겠지? 그래서 총 3H2O예요.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뭐 하는 거냐면 얘하고 얘의 연소 반응이죠. 그러면 이 반응에서 얘하고 얘하고 얘의 에너지 차이가 바로 뭐에 해당하는 거야? C2H4의 연소 엔탈피와 H2의 연소 엔탈피를 합한 거죠. 이 반응은.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되고 얘도 이렇게 되는 거니까 두 반응이 동시에 일어나므로 C2H4하고 H2의 연소 엔탈피 합이 되는 거예요. 에너지 차이가. 근데 나는 이걸 원하는 게 아니고 이걸 원하는데 근데 이 반응과 이 반응은 어떻다고? 거꾸로 반응이잖아요. 그러므로 여기다가 뭐 갖다 붙여야 돼? 마이너스를 갖다가 붙여요. 아, 얘는 여기 마이너스가 들어가는구나. 아까 여기가 마이너스가 들어갔었는데. 알았지? 아, 제가 화학책을 다시 쓸까 봐요. 이건 내가 만든 거야, 이거. 엄청 고민 많이 했었어. 이거 몇 년 동안 고민해갖고 만든 거야. 자, 그러면 결론이 뭐야? 아, 이거는 아까 선생님이 이걸 위해서 하는 예비론을 분가라고 했죠. 이런 가상의 반응 경로를 통해서 얘가 된다? 다 필요 없어. 연소 엔탈피를 통해서도 델타 H를 구할 수 있다는 거야, 이제. 알았지? 연소 엔탈피만 갖고도 구할 수 있다는 거야. 생성 엔탈피 갖고 구할 수도 있고 연소 엔탈피 갖고 구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잘 봐. 여기다 마이너스 붙였어? 원래 이제 더하는 건데 마이너스 붙여서 더하는 거니까 빼는 거지. 이제 뭐에서 뭐 빼야 돼? 이건 앞에서 뒤에 거 빼는 거네. 이제 이게 중요해. 앞에서 뒤에 거 빼느냐, 뒤에서 앞에 거 빼느냐, 이걸 외우는 게 중요해. 이거 앞에서 뒤에 거 빼세요. 알았죠? 생성 엔탈피는 뒤에서 앞에 거 빼는 건데 이때 요 시그마는요, 얘하고 똑같습니다. 여러 개 쓰면 여러 개를 더하세요. 개수가 1이 아니면 개수를 곱해주세요. 연소 엔탈피에다가. 이해 됐냐? 그래서 이렇게 식을 세워놓고 요건 자료에 주어져 있을 거니까 대입을 해서 구해 나가라는 거야. 잠깐만. 그러니까 똑같은 반응을 이렇게도 구할 수 있는 거고 이렇게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알았죠? 자, 이제 권한도 문제 들어오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이 반응은 이렇게도 구할 수 있고 이렇게도 구할 수 있잖아. 그러면 얘하고 얘가 등식이 성립하는 거죠. 얘하고 얘가. 맞아요? 그럼 이렇게 합니다. 이거 얼마? 그렇죠. 이거 얼마냐고 물어요. 이거 얼마니? 그리고 자료에 얘가 주어져 있어요. 그리고서 얘가 얼마냐고 물어요. 그럼 얘하고 얘가 같다라고 식을 세우면 되는 거죠. 왜? 어차피 하나의 반응을 이렇게도 구할 수 있고 이렇게 구할 수도 있으니까. 이해가냐? 또 하나 어떻게 주기도 하는 줄 알아? H2의 연소 엔탈피는 뭐하고 똑같아요? H2O의 생성 엔탈피하고 똑같죠. 자료에 이걸 주는 게 아니고 요걸 주고서 얘를 물어요.
그럼 와 이게 뭐냐고 저 아리까리 할 거 아니야. 이거 개념이 잡힌 학생들은 잡는 거죠. 아 얘는 얘하고 똑같다. 그러면 얘하고 얘가 같으니까 얘가 줬다는 건 이걸 준 거니까 얘를 구할 수 있겠지요 하고 식을 세워라. 알았어? 이거에 능수능란해야 돼. 다시 이거에 연연하지 말고 이거를 통해서 이게 결론이니까 얘를 잘 외워두고 이거 의미 파악을 잘해라. 에? 하나 더. 연소 엔탈피에도 한계가 있어요. 세상의 모든 물질은 다 연소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거 연소하게 안 하게? 안 해요. CO2는. CO2는 거꾸로 연소 결과 생성된 결과물이야. 더 이상 연소가 안 돼요. 이거는. H2O는요. 연소 결과 만들어진 결과물. 일종의 쓰레기에 더 이상 안 돼요. 이렇게 연소 안 되는 놈이 있어요. 돌멩이 연소 되냐? 안 돼요. 세상에 연소 안 되는 물질 너무 많아요. 야, O2는 연소하는 물질이게 아니게? 안 하는 거예요. O2는 다른 걸 연소시키는 거지 지는 연소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연소 안 하는 게 많아요. 아니 연소 안 하는 게 많으니까 이걸로 구하는데 한계가 있겠죠. 그래서 또 찾아냈습니다. 뭘 이용할까요? 자 이제 세 번째 가상의 반응 경로. 얘가요 원자로 다 쪼개져요. 원자로 다 쪼개졌다가 재결합해서 이렇게 된다. 이거 실제 반응 경로 아닙니까? 아니에요. 실제 이게 다 원자로 깨졌다가 이렇게 되는 경로를 통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다음 시간에 이제 반응 속도라고 하는 걸 공부하게 될 텐데 그때 가면 실제 반응 경로를 배우게 됩니다. 알았죠? 근데 이렇게 다 쪼갰다 이렇게 된다고 이거 어서 많이 듣던 소리인데? 야, 이걸 이렇게 쪼개려면 어떻게 해야지? 결합을 다 끊어야죠. 그러면 얘하고 얘의 차이가 뭐예요? 결합을 끊는데 필요한 에너지가 뭐였더라? 화원 시간에 배웠던 무슨 에너지? 결합 에너지. 아하! 이게 원자로 다 쪼개졌다가 다시 요거 생성이 된다는 이 가상의 반응 경우에서는 여기 델타 H2, 델타 H3가 뭐에 해당한다? 결합 에너지에 해당한다. 알았을까요? 자, 그래서 결합 에너지 개념을 거기 다시 한번 적어놨어요. 결합 에너지는 결합을 끊는데 필요한 에너지야. 화학원 시간에 배웠던 거 아시죠? 결합을 끊는데 필요한 에너지. 자, 이때 결합 에너지는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그러니까 결합 전 원자 상태와 결합 후 분자 상태 에너지 차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 이걸 이렇게 만들 때 얘 에너지하고 얘네 차이만큼 공급해야 되는 거니까 하나 더 이것도 외워둬야 된다. 결합 에너지하고 결합력은 무슨 관계야? 비례 관계야. 결합 에너지 클수록 결합력 크다. 요거 화학 2에서도 나와요. 알았죠? 결합력 클수록 결합 에너지 크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얘하고 얘는 차이하고 얘는 차이만 구하면 되겠네요. 알았죠? 근데 이걸 왜 사용합니까? 왜 사용해? 이유는 단순해. 얘 에너지 차이 결합 에너지를 다 구해놨거든. 구할 수 있거든. 쉽게. 그걸 쓰는 거야. 알았죠? 자, 그럼 이제 요거 결합 에너지는 얼마입니까? 잠깐만. 그러면 여기 결합 에너지하고 그 다음에 얘하고 에너지 차이는 뭐냐면 여기 결합을 끊으면 다 이렇게 되지. 그러면 얘하고 에너지 차이는 C2H6의 결합 에너지.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되고 얘가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여기 결합을 다 끊는데 필요한 에너지가 얘하고 에너지 차이잖아. 그러면 C2H4의 결합 에너지. 그 다음에 H2의 결합 에너지. 이런 자료가 필요하지, 그지? 잠깐만. 이거 올라가는 거죠. 발열이야, 흡열이야? 결합을 깨서 원자를 만들 때는 원자 상태가 에너지가 높은 거야. 결합하면 에너지 낮아지고 결합을 깨려면 에너지가 높아지는 거야. 그럼 발열이야, 흡열이야? 흡열이야, 흡열. 즉 델타 H가 0보다 커. 이건 에너지가 높아지는 거야. 원자 상태 에너지가 높은 거야. 결합하면 낮아진다 그랬잖아. 그러면 야, 잘 봐.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는 거잖아. 그럼 결합하면 에너지가 어떻게 된다 그랬어? 낮아져요. 그러면 델타 H가 0보다 작아져. 그러니까 어디로 넘어가? 글로 가면 안 돼. 시간 없어 이제. 잘 봐요. 얘는 여기다 마이너스 붙였어요. 왠지 아시죠? 이렇게 결합하면서 얘는 낮아지는 거니까 얘는 아무것도 없으면 플러스 있는 거라 그랬죠? 흡열이라서 여기다 플러스 붙인 거예요. 이해 갔냐?
그러면 여기 델타 G2하고 여기 델타 H3를 더해가지고서 델타 G 구할 건데 여기다가 마이너스 붙였다는 건 빼라는 거죠. 어디서 어디로? 앞에서 뒤에 거. 야, 이것도 앞에서 뒤에 거야. 그러니까 생성 엔탈피만 뒤에서 앞에 있고 나머지 연소 엔탈피나 결합 에너지는 앞에서 뒤다. 여기 시그마는 위에서 동일하게 여러 분자 있으면 여러 개를 더하고 개수가 1이 아니면 곱해라. 알았죠? 자, 그런데 잘 봐요. 그러면 요걸 빼주세요. 이렇게 식을 세웠어요. 자, 불호편에 가서 C2H6의 결합 에너지를 딱 찾았더니 없어요. C2H4도 없어요. 연소 엔탈피하고 생성 엔탈피는 있어요. 근데 이건 없어요. 왜 없어요? 결합 에너지 코너가 없습니까? 아니, 있어요. 근데 왜 없다는 겁니까? 결합 에너지 코너에 갔더니요. 얘 결합 에너지가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나와요. 이거 봐.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와요. 이런. 얘 결합 에너지가 아니죠. 뭐? 수소 결합을 끊는데 필요한 에너지는 얼마고, 수소가 염소 끊는데 얼마고, 탄소하고 수소 끊는데 얼마고, 산소가 산소 끊는데 얼마고, 이런 식으로만 나와 있어요. 이건 안 나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게? 구해야 돼요. 시험에는 이렇게 나올 거니까 이걸 보시고요. 이걸 구하세요. 아니, 어떻게 구하세요? 자, 이걸 어떻게 구할 거냐면, 자, 이거 구조식 그려볼게요. 얘를 이렇게 만들려면 여기 CH 결합을 6번을 확 끊어버려야 되죠. CC 결합 딱 끊어야 되지. 잠깐만. 그러고 보니까 얘를 이렇게 만들 때는 여기 CH 결합과 CC 결합을 끊는 결합은 이제 합이 필요하네요. 그래서 합이라고 쓸게요. 합이라고 쓸게요. 알았지? 합이 필요해요. 합이. 그러니까 여기는 두 원자 사이의 결합을 끊는 데 필요한 에너지만 나와 있고, 이걸 보고 이 분자 내 모든 결합을 끊는 데 필요한 결합이나 합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게 약간 어렵고요. 이거 꼭 나와요. 그래서 연소 엔탈피는 잘 안 나와요. 생성 엔탈피하고 결합 에너지 구하는 것 꼭 나오고요. 그럼 이거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자, 방금 봤지만 이게 결합 에너지를 구하려면 뭐를 알아야 되지? 구조식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요, 한 분자의 결합 에너지 합을 구하는 방법을 거기다가 정리해 놨습니다. 다음 페이지 거기 동그라미 4번. 자, 이거 적어주세요. 이걸 해리 에너지라고 하기도 해요. 하이탁 같은 데는 이제 여기 해리 에너지라는 용어가 나와 있죠. 원래 있는 용어인데 보통 교과서에는 잘 안 써요. 참고적으로 알아두세요. 해리 에너지, 결합 에너지. 한 분자의 결합 에너지 합을 해리 에너지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C2H6의 해리 에너지, 요거 C2H4의 해리 에너지라고 하기도 한다는 거야. 알았지? 이거 어떻게 구하나요? 어떻게 구한다고? 구조식을 그려보면 안다. 알았지? 구조식을 그려서 어떻게 하라고? 무슨 결합이 몇 개 있는지 그것만 파악하면 돼. 알았죠? 그래서 연소 엔탈피나 그냥 생성 엔탈피 구하는 단계보다 한 단계 더 추가가 돼서 약간 복잡해요. 근데 선생님, 저는 구조식 잘 못 그리는데 어떡합니까? 걱정 안 해도 돼요. 복잡한 구조식은 안 나와요. 화학원 시간에 배웠던 단순한 것만 나올 거면, 복잡할 거 나올 것 같으면 아예 시험 문제 줘요. 얘는 구조식 이렇게 생겼다 하고서. 왜? 여기서는 구조식을 그릴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평가 항목이 아니거든. 알았지? 그래서 복잡한 거 줄 거니까 단순한 거, 보통 화학원실에 배웠던 것만 나올 거야. 자, 이래서 그려놨어요. 얘 그렸고, 얘 그렸고, 얘 그렸어요. 그러면 얘 결합 에너지 하면 얼마입니까? CH 결합 6개 끊는 거죠. 그럼 여기다가 CH 결합 에너지 413.6을 집어넣어요. 그 다음에 CC 결합 하나 끊는 거죠. 그럼 CC 결합 에너지 어디 갔니? 여기 있다. 346.1을 집어넣어요. 이게 바로 얘 결합 에너지 합이에요. 그 다음에 요거 결합 에너지 합, CH 결합 에너지 413.6 곱하기 4 더하기 이중결합 에너지는 읽으면 안 돼. 시간 없어. 615.9. 그 다음에 여기 HH, 요거는 결합 에너지 하나만 들어가죠, 그죠?
네, 그래서 합이라는 용어를 뭐 굳이 붙일 필요는 없는 거고. 그럼 HH는 얼마냐? HH는 어디 갔어요? 438.5. 435.8.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야. 그럼 뭐가 중요한데? 이 식을 세우는 게 중요하겠죠. 이 숫자는 줄 거니까. 어떻게 하는지 알았을까요? 오케이. 그러면 요 내용이 완성이 된 겁니다. 그렇죠? 네. 요걸 통해서 식을 세우고 데이터를 이용해서 구해 나가라 한다는 거고요. 요거 생성 엔탈피 이용하는 방법과 결합이 이건 뭐 꼭 나온다. 이건 뭐 수능에서도 매년 나오고 있는데요. 뭐 학교 대신에서 뭐 결합은 꼭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얘기합시다. 자, 조금 늘어지는데 하나만 더 얘기하면 끝나요. 금방 끝낼게요. 잘 봐요. 이 생성 엔탈피 방법에 한계가 있어서 연소 엔탈피를 만들어냈으나 연소 엔탈피도 한계가 있어서 결합을 만들어냈는데요. 결합 에너지는 그럼 세상의 모든 반응의 델타C를 다 구할 수 있는 방법입니까? 아니에요. 이것도 한계가 있어요. 왜 한계가 있나요? 결합 에너지는요. 공유 결합을 깨는 데 필요한 에너지가 결합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공유 결합이 아닌 경우에는 결합 에너지 방법을 쓸 수가 없는 거죠. 즉 무슨 얘기냐면 이 세 가지를 교묘하게 다 피해가는 반응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그거는 어떻게 하겠지? 그럴 때 델타H를 구하는 방법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그럴 때 델타H를 구하는 방법을 또 과학자들이 찾아냈고요. 아마 학교에서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수업 들으면 선생님 대부분 요 얘기만 하실 겁니다. 요 얘기.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이거 잘 안 써요. 이게 되게 어렵거든요. 이게. 근데 어떤 어려운 반응의 경우에는 이거로만 해야 되는 반응이 진짜 시험에 나오더라고요. 이해가 안 나요? 거기 여러분들 숙제해 보면 선생님이 해설 다 해놨어요. 그런 것들. 그래서 그거 풀어보시고 아 이럴 땐 이렇게 하는 거구나 봐야 되겠고요. 자, 이 방법은 뭐 하는 거냐? 잘 봐요. 요 방법을 이용하는 경우는요. 보통 이렇게 반응식이 두세 개가 주어집니다. 이게 반응식이 두세 개가 주어지고 얘를 이용해서 얘를 구하라는 거거든. 알았지?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지금부터 이 얘기하는 방법으로 풀어도 돼요. 물론 이걸로 해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주어진 경우에. 알았지? 자, 잠깐만. 얘가 뭐냐면요. 지금 우리 얘 구하는 거야. 이게 얼마인지 구하는 건데 얘가 뭐 하는 거냐면 이 반응의 델타 H를 구할 수 있는 가상의 반응 경로예요. 이게. 얘를 이용해서 얘를 구하라는 거니까. 알았지? 그러면요. 일단 이 반응의 델타 H를요. 이걸 이용해서 먼저 구해볼게. 알았지? 근데 선생님 시험 문제 나오는데 이걸로 구할 건지 이걸로 구할 건지 이걸로 구할 건지는 뭘로 판단합니까? 그럼 시험 문제 나오는 자료로 판단하면 되죠. 얘 주어져 있으면 이걸로 하고요. 얘 주어져 있으면 이걸로 하면 돼요. 결합이 나왔으면 결합을 하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거는 이 중에서 누구 쓸 거냐? 일단 결합 에너지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건지 이건지는 어떻게 판단하냐면 잘 봐. 이게 무슨 반응이에요? C의 연소 반응이면서 CO2의 생성 반응이죠.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C의 연소 엔탈피면서 CO2의 생성 엔탈피가 되는 거죠. 마침 이게 다 일몰식이에요. 그 다음에 이건 뭐예요? 이건 CO2의 생성 반응 안 되죠. 왜? 여기가 호돈소가 아니니까. 그럼 얘는 CO의 연소 반응밖에 안 되니까 연소 엔탈피죠. 야, 뭐 준 거예요? 연소 엔탈피 준 거죠. 여기는 숫자를 안 써놨는데 뭐 숫자 얼마 있다고 합시다. 그럼 연소 엔탈피 주는 거니까 연소 엔탈피를 이용해서 구할 때는 뭐에서 뭐 빼라 그랬어? 앞에서 뒤에 거 빼라 그랬지. 앞에서 뒤에 거. 앞에 거 뒤에서. 앞에서 뒤에 거. 이거 봐. 이거 문제 푸는 방법 막 열심히 소개하고 있죠. 원래 내용 자체가 이래. 문제도 그런 거 나오니까. 자, 그러면 앞에서 뒤에 거 빼자. 그럼 C의 연소 엔탈피. 그 다음에 여러 개 쓰면 더 하라 그랬는데 이거 더 해야 되는데 이건 얼만데? O2는 연소되는 놈이 아니야. 그럼 얘는 연소 엔탈피가 없어요. 없으면 빼세요. 0이니까 빼요. 그 다음에 뒤에 거 뺀다. 그럼 CO의 연소 엔탈피를 잡아 빼. 근데 C의 연소 엔탈피 얼마라고 그랬어요? 델타 H2. CO의 연소 엔탈피 델타 H3. 무슨 말인지 알았지? 이렇게 구하라는 게야. 그런데 얘하고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다른 방법을 지금부터 소개할 겁니다. 잘 봐요. 여기다 1식이라고 쓰고 여기다 2식이라고 쓰세요. 요건 3식이라고 쓰고. 자, 지금부터 수학적으로 생각해. 수학적으로.
여기 델타 H 1, 2, 3 이거 떼내고요. 여기 화학에서 이 화살표는 수학의 등호하고 같아요. 수학적으로 생각해. 양변의 원자 종 숫자 다 똑같아서. 그래서 일본 교과서에 보면 화학 방정식이라는 용어가 있대요. 우리나라 안 쓰는데. 알았죠? 수학적으로 생각하세요. 잘 봐. 1식과 2식을 적당히 더하거나 빼면 3식이 되게 돼 있어요. 반드시 문제는 그렇게 나와요. 알았죠? 어떻게 더하느냐, 어떻게 빼느냐는 건 여러분들이 찾아내야 되는 거고, 반드시 이렇게 나오는 문제야, 이거는. 그럼 적당히 더하거나 빼갖고 3식을 만들어 봐요. 근데 더하는 거냐, 빼는 거냐 한번 생각해 봅시다. 더하는 거야, 빼는 거야? 1식에서 2식을 빼면 요거 나오죠? 맞아요? 그러면 1식에서 2식을 빼고 3식을 만들어서, 즉 3식을 만드는 연산 과정 있죠? 이 연산 과정. 이 연산 과정에 델타 H를 집어넣어요. 그냥 그대로. 똑같은 결과 나오죠. 이해 갔어? 아, 정리. 주어진 반응식을 가지고 델타 H를 구하는 반응식을 만들어라. 더하든 빼든지 간에 이때 그 연산 과정에 요 델타 H를 집어넣으면 된다. 됐지?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야. 이러면 굳이 이런 게 필요가 없어요. 알았죠? 근데 이거 더하는 거야, 빼는 거야? 그거 어떻게 알아? 그러네. 더하는 건지 빼는 건지 그게 헷갈려요. 그래서 그걸 정리해 놓은 게 그 옆에 있는 겁니다. 이거. 잘 봐. 적어놨으니까 잘 봐. 이렇게 하세요. 일식을 더하는 건지 빼는 건지 판단하는 방법은 일식과 삼식의 공통물질을 찾으세요. 공통물질. 공통이죠. 선생님, O2도 공통인데 아니? O2는 1식, 2식, 3식 다 공통이죠. 1식과 3식만의 공통인 걸 찾으세요. 얘는 화살표 왼쪽에 있죠. 근데 얘도 왼쪽에 있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더해야죠. 그지? 얘를 더해야지만 요거 그대로 화살표 왼쪽에 나오게 되는 거지. 그런데 2식과 3식의 공통은요. CO죠. 얘는 왼쪽에 있는데 얘는 오른쪽에 있지. 일단 어떻게 해야 돼? 빼야죠. 빼야지. 빼라는 건 말이죠. 빼라는 건 이거를 어떻게 하는 거지? 이항시켜서 더하라는 거죠. 이항시키면 플러스가 되는 거니까. 맞아? 그렇구나. 그러면 이쪽에 넘어가려면 이항시켜서 플러스가 되려면 마이너스를 해야 되는 거죠. 그죠? 무슨 말인지 알았어? 공통물질의 위치를 보고 찾으세요. 공통물질의 위치가 같은 쪽이면 더하고 반대쪽이면 빼라. 이해했냐? 하나 더. 여기는 1인데 여긴 2였다고 쳐봐. 가정. 여긴 1인데 개수가 2였다고 쳐봐. 가정. 그럼 어떻게 하게? 요거를 곱하기 1을 해주세요. 무슨 말인지 알았어? 개수. 여기 주어진 반응식의 C는 개수가 1인데 여기 개수는 2가 나왔다고. 그럼 똑같은 물질인데 여기는 1이고 여기는 2면 어떻게 하라고? 얘를 더하는데 그냥 더하기만 하지 말고 곱하기 1을 해서 더하라고. 한 번 더. 여기는 2인데 여긴 1이야. 그러면 얘는 왼쪽에 있고 얘는 오른쪽에 있으니까 빼긴 빼는데 그냥 빼기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는 2고 여기는 1이니까 개수를 맞춰줘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2분의 1을 곱하라고. 무슨 말인지 알았어? 자, 그걸 정리한 게 요거야. 더하는지 빼는지 정리한 거. 공통물질의 위치가 같은 쪽이면 더하고 반대쪽이면 빼라. 그 다음에 개수가 다르면 적당한 개수를 넣어라. 그리고 그 연산 과정에 델타식을 넣으면 된단다. 알았죠? 그러면 네 번째 방법까지 다 한 거고요. 자, 시간이 조금 많이 오버했는데 하나만 더 할게요. 미안해. 금방 끝나 이거는. 자, 어디로 가냐면은 여기. 자, 요거는 시험 문제 잘 안 나오는 건데 가끔씩 튀어나오고. 근데 저 선생님이 내준 숙제에는 들어 있어 갖고 이걸 알아야 풀 수 있어요. 잘 봐. 중화 엔탈피 있어요. 중화 엔탈피. 알지? 그 35페이지 반응의 또 종류 거기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아까 무슨 엔탈피 그러면 기준물질이 1몰당 값이다 그런다 그랬죠. 예를 들어서 수소하고 산소가 반응해서 물이 되는데 이 경우에 수소의 연소 엔탈피가 얼마냐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286이었어요. 1몰당 값이니까. 근데
CH4가 연소해가지고 이산화탄소와 물이 되는데 요거 델타 H가 마이너스 1100이라고 쳐봐. 그러면 CH4의 연소 엔탈피는 얼마지? 요건 1몰당 값인데 이게 마침 1이죠? 그러면 얼마 나온다? 1100이에요. 이해 갔죠? 근데요. CH4 연소 엔탈피, H2 연소 엔탈피는 이 연소되는 물질이 주인공이야. 연소되는 물질이 달라지면 이 연소 엔탈피는 당연히 달라지겠지. 물질이 달라지니까. 근데요. 중화 엔탈피는 얘가 기준이래요. 물이 기준이래. 오? 야, 어떤 중화 반응이든지 간에 항상 물은 생기죠. 산과 염기가 달라져도 물은 꼭 생기죠. 물 1몰 생성될 때가 기준이에요. 얘는 주인공이 물이야. 그러니까 연소 반응의 경우에는 연소되는 놈이 누구냐에 따라서 1몰당 값이 사도 이 값은 달라지죠. 근데 이건 산과 염기가 어떤 산과 염기든 예를 들어서 HCl하고 NaOH가 반응했어요. 그래서 물이 생기고 NaCl이라는 염이 생겼어요. 이때 델타 H가 마이너스 56.2였다는 거예요. 근데 H2SO4하고 CaOH2가 반응했어요. 이때 요거 물이 두 개가 생기고 CaSO4라는 게 생겼어요. 이때 이 델타 H는 얼마냐면 이렇더라는 거예요. 잘 봐. 일단 요거부터 할게. 반응 엔탈피라는 용어하고 생성 엔탈피, 중 엔탈피라는 용어하고 좀 구별해야 되는데 잘 들어. 이거 반응 엔탈피 얼마야? 이 반응은 마이너스 56.2야. 이거 반응 엔탈피 얼마야? 마이너스 57.2야. 즉 반응 엔탈피는 이 반응이 무슨 반응인지 신경 안 써. 그냥 어쨌든 간에 이 반응 맨 끝에 있는 거 그냥 읽으면 돼. 그게 반응 엔탈피야. 그런데 이걸 딱 보고 연소 엔탈피가 얼마야? 수소의 연소 엔탈피가 얼마야? 그러면 조금 고민해야지. 이게 연소 엔탈피가 얼마야? 그러려면은 일단 이 반응이 연소 반응이어야 돼. 이거 연소 엔탈피 얼마야? 말도 안 되는 웃기는 소리 하고 있어. 이게 무슨 연소 엔탈피야? 이건 연소 엔탈피 말이 안 되지. 중화 반응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연소 엔탈피가 얼마야? 그럼 연소 반응이면서 하나 더. 연소 엔탈피가 되려면 1몰당 값이어야 되지. 맞아? 그렇게 제한을 갖고 있는 단서를 갖고 있는 용어야. 반응 엔탈피는 무슨 반응 상관없이 맨 끝을 읽으면 돼. 즉 이 반응의 반응 엔탈피는 마이너스 56.2야. 이 반응의 반응 엔탈피는 마이너스 56.2 곱하기 2야. 달라. 중화 엔탈피 얼마게? 중화 엔탈피 그럼 기준물질 1몰당이지? 근데 기준물질이 누구야? 물이야. 물 1몰당 값이야. 근데 마침 물이 1몰당 값이네? 그럼 중화 엔탈피가? 마이너스 56.2야 이게. 반응 엔탈피도 마이너스 56이고 이건 같은 거야 지금은. 근데 이거 중화 엔탈피 얼마야? 이거 2몰당 이만큼이잖아. 그럼 중화 엔탈피는 물 1몰당이니까? 그지? 이거 봐라. 중화 반응이 이게 반응물이 다르잖아. 이거 연소 반응의 반응물이 다르면 연소 엔탈피 당연히 다른데 중화 반응의 반응물이 달라도 중화 엔탈피는 어떻다고? 같은 거야. 왜? 물이 기준이니까. 1몰이 기준이니까. 그래서 산과 염기의 종류가 달라도 같다. 알았어? 잘은 안 나와요. 가끔씩 튀어나와요. 알았죠? 요거는 요 문제 나오면 조금 좀 꼬질꼬질한 문제죠. 요거는. 이해 갔지? 네, 그래요. 그러면 여기 내용 다 끝났습니다. 고생했어. 무려 20분이나 오버했어.